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계엄 내란 선동으로 몰리고요. 내란 수계로 몰리면서 지금 탄핵 소추된 상황. 자, 여기서요 대반전, 대반격, 대역전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 이게 지금 착착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설명 없이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미영 씨, 이분도 지금은 투사 중에 한 명이죠. 부정선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숨은 인재 중에 한 명입니다. 대단한 전투력을 갖고 있죠. 자, 오래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우파 농객으로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자, 회의 중앙선관위 누가 어디에 투표했는지도 아니고 그냥 누가 투표했는지를 기록하는 사전 투표자 명부를 대통령도 못 보고 너네만 볼 수 있다지?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령 국회가 보자 하면 봐야 되고요. 대통령이 보자 하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너네가 중공에 먹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내란이고 외환이다. 그러니 계엄이 발동되지. 항복 준비 중? 니네 위변조한 통합 명부 보니 정말 안섭 그게 위변조가 되니? 영원한 비밀이니? 이들은 아마 모름지기 저들의 이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걸 우려해가지고 서버도 손을 댔을 것으로 저는 짐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작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감추려고 한 것은 무조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사만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포렌식 통해서 다 밝힐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더요. 회의 중앙선관위 누가 어디에 투표했는지도 아니고 그냥 누가 투표했는지를 기록하는 요 똑같은 거네. 다른 거가 하나 있었죠. 요겁니다. 조금 전 핸디소프트 안영경 대표에 대한 조금 놀라운 제보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한국 선거 인프라 잠식이 생각보다 오래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중국 이슈가 불거진 게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 생활을 워낙 오래 해가지고 사실 초창기부터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데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전쯤부터 중국에 이제 그런 공작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뭐 간헐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중국 이슈가 이제 북한 이슈를 압도하고 있죠. 요게 이제 길면 한 2년 이렇게 됐습니다.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 이슈는 그 1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죠. 자, 계속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스타로 탄생했습니다. 천조국 파랑이입니다. 미국에 지금 살고 있고요. 남편이 대구 출신의 한국인이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미국 꼭 개입하나 한번 보시죠. 1분 42초 짧은 영상인데 요즘 대박 치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 개입한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칼을 뽑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여기 이런 사람들, 성우 제이팍, 전 세계 착한 해커 그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영어로 된 게시글이 있죠. 이 내용을 이제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걸 이 사람이 전부 퍼날라달라, 이걸 널리 공유해달라고 어저께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 답장 매일 받았습니다. 의회조사국 아시죠? 우리나라 국회로 치면 국회 전문위원 그룹 비슷한데요. 그보다 훨씬 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 2025년 1월 20일 첫날부터 우방국 부정선거 자동 개표기, FBI, CIA 공조수사, 국제적으로 합류 및 반국가 세력, 북한, 중국이 반국가 세력에 들어갑니다. 민주당 금융제재,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 판사, 미국 입국 금지, 우방국 대한민국 수교 국가 입국 금지, 이재명 문재인 유엔 형사사법재판소 기소, 해외 전 세계에서 부정선거 대안 폭로 터지고 한국에 이슈될 것이다. 동의받고 요약 전달 부탁드립니다. 원본 받은 메일 공개해드리지 못한 점 이해 바랍니다. 자, 이런 게 벌써 터지고 있고요. 심상치 않잖아요, 벌써. 자, 이런 거 있습니다. 과거에 말이죠. 2019년도 윤석열 미국 FBI 국장과 환담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국제공조 논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입니다. 이게 이례적인 겁니다. 물론 FBI하고 검찰총장하고는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긴 해요. 이때 저는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도 벌써 부정선거를 알고 있었던 때거든요. 이 윤석열 총장은 인천지검에 있을 때 이미 다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이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준석이가 대표일 때, 대표님, 제가 인천지검에 있을 때 말이죠. 저기 선관위 쟤네들 한번 탈탈 털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반응을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멀리한 이유 중에는 내부 총질 이유만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국가를 구하려고 하는 큰 어떤 일에 이준석이는 완전히 방해 세력이라는 걸 그때 벌써 캐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은요 철저한 친중, 사실상 중국 그 자체나 다름없는 인물로 보입니다. 종중. 이준석에게는 중국이 가장 큰 나라죠. 그리고 한때 닮고 싶은 자신의 롤 모델이 뭐 누구 후진타오? 후진타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도 잘한대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아는 정치인들이 들어있지만 이준석이가 원탑 수준이다. 그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보다도 중국어를 훨씬 잘한다로 또 알려져 있어요. 그 정도로 중국 사랑이 지나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이준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이례경 2023년 기사죠. 윤 대통령 CIA 국장 접촉설 이어 이번엔 FBI 비밀 면담설 이런 게 예전에 1년 약 한 6개월 전에 방송에 나갔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도 저는 일관된 어떤 흐름을 쫓고 있었다. 차곡차곡 뭐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정보는 이미 계엄군을 통해서 확보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 갖고 있어요. 다만 포렌식하는 결정적 어떤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엄은 실패할 것을 전제하고 그냥 깜짝 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국회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안 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래 끌려고 하면요. 이 주말에 걸어야죠. 주말에 토요일 날. 토요일 걸었으면 꼼짝 못하죠. 저들이 그렇게 모이지를 못합니다. 모여라 해도 한참 시간 걸린다고요. 한 5시간, 6시간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들이 전부 평일에 서울에 다 머물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해제 요구할 수 있는 정족수를 만들 수 있었죠. 자, 그거는 대통령이 일부러 허허실실이라고요. 국회를 비워준 겁니다. 비워주고. 대신에 뭘 했느냐는 것이죠. 그때. 뭘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미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여기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걸 보면요. 부정선거 척결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의 오래된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오래된. 서로 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트럼프 1기 때죠. 그때.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그 FBI 국장이 만나러 왔잖아요. 한국에 왔어요. 이건 너무도 이례적인 겁니다. 이게 너무도 이례적인 거. 건국 이래 FBI 국장이 누굴 만나러 온 것이 최초였고 이례적이고 표면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북한 해킹과 자금 세탁, 마약 이런 것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마약 이런 것 때문에 왔다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부정선거 공조가 가장 큰 이슈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 한 표 이렇게 던집니다. 부정선거 관련 이슈도 분명히 주고받았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부정선거는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제 바이든은 그 부정선거의 수혜자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반대 진영인 트럼프 쪽이 이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기다렸다. 요 시기를 맞춰가지고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그것도 일부러 짧은 원포인트 보여주기식 깜짝 쇼를 연출했다라는 거죠. 길게 끌려고 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들 이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저들 탄핵 세력들은요. 계속해서 뭔가 카드라 이런 걸 만들어내잖아요.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게 나왔다. 누가 뭐라 했다더라 이런 것이거든. 전부 뻥입니다. 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그게 이제 증거 조작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유튜버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계엄군 압수수색 진행 상황 유출. 대박 부정선거 끝났다. 계엄군 압수수색 포렌식 진행 상황 유출 관련 조슈아 총정리. 자, 이런 게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그리고 SNS를 통해 뭐 엄청나게 좀 돌아다닙니다. 이거 지금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상당히 긴 영상인데 보시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든다 그래요. 저 아는 사람으로부터도 이 영상이 벌써 여러 개 보내오더라고요. 저도 이미 알고 있는데. 자, 대북 제재 위반에 형사 기소, 강경 대응 의지. 자, VOA에서요, 이런 뉴스를 연속으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쫄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도 전에 그냥 잡혀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음모설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관타나모 이야기를 많이 하죠. 관타나모. 쿠바에 있는 기지인데요. 미군 기지인데요. 거기로 가서 거기는 재판도 없이 사람을 그냥 처형할 수 있다 이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걸로 간다 이런 어떤 거기로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 그냥 흥미삼아 듣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팩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이재명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대북 송금이죠.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리고 VOA에서 이런 방송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저쪽은요, 과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 중국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게 확인돼도 이것 또한 끝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중국이거든요. 대외 전략의 핵이 제일 큰 근본이 바로 대중국 봉쇄, 견제 이건데요. 여기에 만일에 이재명이가 중국하고 불법적으로 어떤 뭔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드러나면은 미국의 국익 수호 차원에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그냥 음단할 겁니다. 그래서 잡아간다라는 주장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이재명은 미국에 의해서 잡혀간다 이런 이야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뭐 근거 있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미국 대북 제재 위반에 형사 기소, 민사 몰수 소송 조치, 그냥 초강경한 대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자, 고든창입니다. 이분은 너무도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전문가인데요. 한국 관련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실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좌파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실 한국의 민주주의를 회방하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세력은 저들 민주파리들입니다. 지들이 민주화 세력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안 하고 있다니까. 저들 내부 집단을 가보세요. 그 민주주의 있습니까? 그야말로 철저하게 거기는 계급이거든. 그리고 공산당이야, 그냥. 공산주의 같은 데야, 저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한국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은 바로 저들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공화정이잖아요. 공화정은 이 광장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공화정은 이 법에 의한 법치를 말합니다. 근데 제도에 의한 정치가 공화정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광장에서 모여서 하는 거 이거 할 수 없이 이제 우파도 가서 태극기도 막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있죠. 근데 모이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쪽 좌파들은 그걸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쪽 우파 이제 태극기 애국 세력은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언론 뭐 지금 더 늘었습니다. 100곳도 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취재 요청했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를 요청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걸 국민에게 알리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서방 세계 자유진영에 이걸 알리겠다라는 것도 있죠. 거기서 저들을 반국가 세력, 저들 종북 세력, 종중 세력, 그리고 저들 마약 세력, 저들 그 가상화폐를 갖고 장난치는 세력들, 그리고 대북 송금 관련한 저런 엄청난 대북 제재 위반 세력들, 이들을 세상에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요. 이런 걸 저들이 눈치채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지금 대통령을 엮어서 체포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군이 꼭 개입한다. 시간 쫓기는 건 저들이죠. 결국 그러니까. 자, 극비 정보인데 자세히는 말 못한다. 12.3 계엄 때 가져간 서버의 포렌식 결과가 트럼프에게 보고가 되었다고 한다. 트럼프는 극대노를 했다. 1월 20일 취임식 이후에 어떠한 액션을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 항공모함 두 척이 애리조나와 괌에서 출발 준비 중이라고 한다. 군 통수권자의 최종 오도만 남은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곧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군 통수권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직후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보시면요. 엄청난 일이 지금 터지는 것 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뭔가를 그때 계엄을 통해서 확보한 게 있으면 한국 국가기관은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건 미군이 갖고 있을 것으로. 미국의 고유한 어떤 영토 주권이 허용되는 그런 곳에 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그 중요한 이야기가요. 선관위를 불렀잖아요. 국회. 그때 윤건영이가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선관위 연수원 관련해서 90명 이야기를 묻거든요. 근데 선관위 사무총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그 뒤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분명한 답변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이 윤건영이가 거기 계엄군이 들어갔잖아요 하면서 막 다그친다고요. 그 사람들이 뭐 누군지를 윤건영이 입으로는요. 이번에 이제 계장급으로 승진한 사람들 뭐 몇몇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거기 관리인들이다. 그런 사람이 90명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만 그거 자체가 저는 왜곡이다. 일종의 선동이다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90명 해커들 중국에서 온 해커들이다. 이런 애들 이야기가 파다하거든요. 과연 어느 쪽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 그 당시에 이 사무총장은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좌우지간 계엄군이 연수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계엄군이 연수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윤건영이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가타부터 말을 못했고요. 윤건영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계엄군이 그때 거기 갔는데 그때 90명이 있었다. 그 90명이 누구냐? 해커로 보인다. 중국인 해커다라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 입으로 거기에 승진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진짜 거기 승진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믿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거 같으면요, 사무총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 간단한 사실을 왜 모릅니까? 그 사무총장이 중요한, 거기 뭐 결제 이제 사항 중에 한 개일 텐데, 80명이나 가서 거기서 연수를 받고 그 밖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걸 사무총장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90명 해커들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고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료는 바로 그겁니다. 선관위 서버 포렌식 한 것보다도 더 결정적으로 세계에다가 완전히 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해커들 그거. 90명 해커. 그 해커를 잡아가지고 지금 어디 보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글쎄요. 지금 현 시점에서 사실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이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는 파다하거든요. 파다하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주한미군들이 직접 이렇게 한국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여기 쭉 보시면요. 주한미군이 이제 개입을 할 조건이 몇 개 있는데 미군이나 미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 이것도 약간 해당이 돼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금 같은 상황일 수도 있죠. 내란 세력이 미군에 대한 위협이나 테러를 가할 경우 요거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저들이 요걸 하게 되면 미군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 2번 요걸 갖고 이제 미군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군사적 개입이 있을 때는 치안 수사권 등 일시적 접수 가능.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계엄령하고 비슷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전투 병력 전개 가능하고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 행사되고 치안 수사권 등 일시적 접수가 가능하다. 뭐 물론 제한 사항도 일부 있지만요. 이 근거적으로 봐서 충분히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뭘 할 수 없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무정부로 가고 있잖아요. 이때는 미국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법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 행정협정이라든가 등등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요. 지금 야권이 이런저런 분석가, 전략가가 있다면요. 이재명에게 아마 그렇게 보고했을 겁니다. 대표,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끌게 되면 시간이 완전히 윤석열 편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이 진짜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라는 것을 보고했을 겁니다. 요즘 이재명이가 엄청나게 서두르고 있다는 거 아시죠? 무한 사태 저거는 그냥 일어난 자연스러운 사고였다라고 우리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보도를 쫙 하고 있지만 물론 의혹도 약간 이제 제기되죠. 뭐 버드 스트라이크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둔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는데요.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 지금 이런 거대한 어떤 시나리오에서 보면은 그것도 일부분이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요즘 매일 불납니다. 엄청나게 그런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